자, 이제 칠판의 도표를 보시면 이게 명사 변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로 살펴보면은 단수, 복수로 되어 있고 네 개의 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자, 그리고 이 도표의 위를 보면은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났느냐,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났느냐,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대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인 경우, 요 경우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인 경우 이렇게 대별을 해놨는데, 먼저 이쪽부터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로고는 이 어간의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죠. 이 어간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경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로 끝난 여성 명사의 경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로 끝나면은 복수로 가면은 이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로 바뀐 거, 요걸 이제 적용을 시켜줬고, 요 경우는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끝난 여성 명사의 경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요 경우는 어간의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 명사의 경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어간만 기록해놨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어미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요 그 어간의 끝글자들을 살펴보면은 오미크론, 에이타, 알파 요 세 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모음에는 총 7자가 있는데 7자 가운데서 이 명사 어간의 끝글자를 이루는 모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요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글자 가운데서 그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나 알파, 요 둘 중에 하나로 끝났다. 그러면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어간의 끝글자가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명사는 남성명사 아니면 중성명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어간의 끝글자가 에이타나 알파로 끝난 거는 일격 변화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끝난 거는 이격 변화다. 그리고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거는 삼격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명사가 변화하는 그거를 1그룹, 2그룹, 제3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나눴다. 그런 의미 외에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별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건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요거 에이타나 알파로 끝난 걸 1그룹이라고 하는구나. 오미크론으로 끝난 거 이걸 2그룹이라 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간의 끝이 모음으로 끝난 것과 자음으로 끝난 요 경우,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남성과 여성이 칸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간의 끝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지금 한 칸에 들어있는데, 요건 뭐냐 하면은 어간의 끝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난 경우는 남성이 쓰는 그 어미, 명사의 어미 세트와 여성이 쓰는 명사의 어미 세트가 다른 세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가 요 뒤에 쓰는 어미어고 여성 명사가 요 뒤에 쓰는 어미어고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간의 끝
글자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요 어미 세트, 한 개의 어미 세트를 남성도 요 어미 세트, 여성도 똑같은 요 어미 세트를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간의 끝이 모음으로 끝났느냐, 어간의 끝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요걸 구분하는 그 최대 이유는 어간의 끝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어간의 끝이 모음으로 이렇게 끝났으면은 요쪽에 있는 이런 어미 세트를 사용을 하고, 또 어간의 끝이 자음으로, 어간의 끝이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요쪽에 있는 어미 세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간의 끝 글자가 모음으로 끝났느냐,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그걸 분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거로 끝났느냐, 요거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명사 어미를 요걸 쓰느냐, 요걸 쓰느냐가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간의 끝 글자가 과연 뭐로 끝났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작은 도표하고 이 큰 도표,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도표에 있어서 요 위쪽을 이루는 구성 요소하고 왼쪽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 작은 도표의 틀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하고 이 큰 도표에서 요 위쪽을 이루는 구성 요소, 왼쪽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 큰 도표의 이 틀과 이 작은 도표의 이 틀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왼쪽을 보면은 단수,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단수,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죠. 복수,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그래서 복수,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해서 왼쪽이 지금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걸 위쪽을 보면은 위쪽에 네 줄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 네 줄, 위쪽에 네 줄을 여기다 네 줄을 그대로 옮겨줘야 되지만은 요게 지금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네 줄 가운데서 두 줄만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요 네 줄 가운데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남녀, 중, 남성, 여성, 중성, 남녀, 중, 요 줄을 이제 발췌를 해왔고, 또 요 네 번째 줄, 오미크론, 에이타, 알파, 오미크론, 오미크론, 에이타, 알파, 오미크론하고 자음에서 요 네 번째 줄을 이렇게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요쪽 줄하고 요 네 번째 줄 두 줄을 여기다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줄을 다 써줘야 되지만은 두 개만 이제 스페이스 문제상 두 개만 옮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 틀은 100% 이 틀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표인데 이제 이 큰 도표에는 어감만 써주고 이 작은 도표에는 어미만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감 부분, 큰 도표의 어감 부분과 작은 도표의 어미 부분, 요거를 이제 성과 수와 격을 맞춰서 서로 어감과 어미를 결합시키고 매치시켜 주기만 하면은 이제 그게 온전한 형태의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치시키는 어감과 어미를 매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어간의 끝 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그러니까 어간의 끝 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를 이제 사전에서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하는 정보를 받았지만은 요 표를 봐도 남성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하는 게 지금 똑같이 일치를 하죠. 사전에서 준 정보고 우리가 이 도표를 가지고 한번 매치시켜 본 거에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또 단수 소유격 어미 윕실론 요것도 우리가 사전에서 요 단수 소유격 어미는 윕실론이다 하는 정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전에서 이러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단수 소유격의 어미는 윕실론이다.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단수 소유격의 어미는 윕실론이다 해서 사전에서 받는 정보고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서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 명사의 성을 알고 요 명사가 어간의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다는 걸 안다면은 요게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다 요것만 알면은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다 요것만 알면은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단수 주격의 어미는 여기 어미는 시그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단수 소유격 어미는 윕실론이다.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단수 소유격 어미는 윕실론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단수 역격은 이오타다. 오미크론으로 끝난 남성 명사의 단수 역격은 이오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격은 뉘다. 이렇게. 또 복수 주격은 이오타다. 복수 주격은 이오타다. 그 다음에 복수 소유격은 오메가 뉘다. 복수 소유격은 오메가 뉘다. 그리고 복수 역격은 이오타 시그마다. 복수 역격은 이오타 시그마다. 복수 목적격은 윕실론 시그마다. 복수 목적격은 윕실론 시그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에서 이게 단수 주격의 어미는 시그마다. 단수 소유격의 어미는 윕실론이다.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해도 이 표만 알고 있으면은 이 어간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어미표가 시그마 윕실론 이오타 미, 시그마 윕실론 이오타 미, 그 다음에 이오타 on is with, 이오타 on is with, 요거 지금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어미 세트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옮기기만 하면 이제 조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타로 어간의 끝글자로 에이타로 끝난 여성 명사의 단수 주격 어미는 안 쓴다. 그러니까 에이타로 끝난 여성 명사의 단수 주격 어미는 안 쓴다. 똑같이 일치를 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사전에서 지금 정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 도표를 봐도 여기 단수 주격에서는 지금 여성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단수 주격에서 여성은 안 쓴다. 자, 그리고 단수 소유격에서는 시그마를 쓴다. 그래서 단수 소유격에서는 시그마를 쓴다. 그래서 요 시그마가 사실 요 사전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았었는데 요 정보나 이 도표를 갖고 만드는 거나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단수 역격. 그러니까 에이타로 끝난 여성 명사의 단수 역격은 이오타다. 에이타로 끝난 여성 명사의 단수 역격은 이오타다. 그래서 여기 이오타. 그리고 이 단수 목적격은 뉘다 해서 단수 목적격은 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줄 시그마 이오타 뉘, 줄 씬 이렇게 발음은 씬이 되죠. 줄 씬. 그래서 줄 씬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미 세트를 그대로 다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n, is, s 이걸 옮겨주면 되죠. 이,
온, 이스, 스가 된다. 자, 이거는 알파로 끝난 여성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알파로 끝난 여성명사도 에이타로 끝난 여성명사하고 동일한 어미 세트, 똑같은 어미 세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타로 끝난 명사가 이런 어미 세트를 사용했는데 알파로 끝난 여성명사도 요것과 똑같은 어미 세트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오타, 니, 이, 온, 이스, 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어미 세트, 요 어미 세트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간의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명사,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 어미는 미다.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 어미는 리다. 그래서 사전에서 받은 정보하고 일치하는 거죠. 또 그 다음은 단수 소유격은 윕실론이다. 단수 소유격은 윕실론이다 해서 사전에서 받은 이 윕실론과 지금 여기 이 도표로 만드는 윕실론이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명사의 단수 역격은 이오타다. 오미크론으로 끝난 중성명사의 단수 역격의 어미는 이오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오타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 도표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뉘를 그대로 이제 갖다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온, 이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온, 이스, 아 해서 이렇게 이제 어간 부분과 여기 있는 명사의 어미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합은 시켜줬는데 여기서 세 개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예외사항이 단수 역격에서는 장음화되고 이오타가 하기 된다. 요거고, 두 번째 예외사항은 복수 소유격에 있는 오메가. 복수 소유격에 있는 요 오메가. 이 오메가는 모음, 좌우에 있는 모음을 삼켜버린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성 복수의 주격 목적격. 중성 복수의 주격 목적격. 여기는 항상 알파라는 모음으로 끝난다. 이제 그런 세 가지 예외사항만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은 그러면 그 온전한 명사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단수 역격에서는 장음화된다. 단수 역격. 단수 역격에서는 요게 장음화가 된다. 오미크론이 장음화가 되면 요게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죠. 요게 오메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오타는 하기 된다. 이오타는 그 앞에 장음형은 항상 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장음 밑에 하기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장음화 되는데 이미 장음이니까 요 이오타는 이제 요 밑에 하기가 된다. 자, 요게 알파가 단모음이었었는데 이제 여기 단수역격 여기서 장음화 되니까 이오타는 장음 밑에 이렇게 하기가 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간 끝에 요 모음이 이제 장음화 오메가로 장음화되면서 요 이오타는 장음 밑으로 하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이런 예외사항이 적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장음화가 되면서 맨 끝에 글자가 장음화되면서 이오타는 그 밑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쳐놓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예외사항이 적용된 거고, 자, 두 번째는 복수 소유격에 있는 그 오메가. 복수 소유격에, 그러니까 여기죠. 복수 소유격에 있는 이 오메가는 좌우 모음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오메가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다른 모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여기도 오메가가 이걸 삼켜버린 거죠. 또 여기서도 오메가가 이걸 삼켜버린다. 여기서도 오메가가 모음을 자음모음을 삼킨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외가 적용된 것이죠. 이게. 자, 두 번째 예외가 적용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성 복수에 있어서 주격과 목적격은 알파가 된다. 자, 중성 복수. 그러니까 중성 복수에 있어서 이제 주격과 목적격은 요 알파만 남는다. 항상 중성 주격과 복수, 중성 복수의 주격과 목적격은 다른 모음을 안 쓰고 이제 알파만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예외되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이런 형태. 요게 완성된 이제 문장 가운데서 요 형태로 쓰이는 그런 명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예외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예외 사항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규칙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명사의 끝이 이렇게 이오타가 하기가 돼 있다. 이렇게 이오타가 하기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단수 역격으로 쓰인 거구나 해서 더 인식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사항이라고 적용이 됐는데, 적용을 하니까 오히려 예외가 아니라 더 규칙적으로 더 놀라운 규칙성을 보이면서 더 인식하기 좋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2번 예외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메가가 좌우 모음을 삼켜버린다. 요걸 그대로 적용을 시켰더니 아주 놀라운 이런 심플성, 단순성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사의 복수 소유격에 있어서 끝이 이렇게 오메가 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명사가 끝이 오메가 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복수 소유격의 기능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성 복수의 주격과 목적격은 이제 알파만 남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글자가 지금 이 어간의 모음이 사라지고, 어간에 있던 모음이 사라지고 알파만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중성 주격이든지 중성 복수 주격이든지 중성 복수 목적격 둘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예외사항이 오히려 더 규칙적이고 또 인식하기 좋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그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명사 어간에다가 이제 이 어미 세트를 매치시키고 결합시키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간인데 명사 어간에서 이렇게 자음 카파, 자음 타우, 이렇게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요 명사의 요 어간에다가 이제 명사 어미 요거를 매치시키고 결합시키는 그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들, 요 모음으로 끝난 명사들의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갖다 붙일 때는 남성, 여성, 중성 각 성이 자기 성마다의 고유한 이러한 어미 세트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자음으로 끝난 명사, 요거는 중성형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미 세트를 갖고 있지만은 남성과 여성형은 한 개의 어미 세트를 둘이 공유를 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났느냐 자음으로 끝났느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바로 어미 세트가 3개냐 2개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중성형 이 명사라 하더라도 자음으로 끝난 명사와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중성형이 사용하는 어미들을 보면 요것과 요것은 형태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음으로 끝난 남성형과 또 모음으로 끝난 남성형의 어미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그마처럼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형도 마찬가지, 여성형 어미 요것과 또 여성형이 사용하는 요 어미 요것도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난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요 명사 사르크 요것을 이제 사전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은 요 관사가 이제 헤이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여성형이죠. 여성형 관사. 그래서 요건 여성명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여성형이다. 그래서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여성형은 어미를 요걸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SOSEA은 SONCAS 요걸 그대로 이제 옮겨 적겠습니다. 그래서 SOSEA은 S ON CAS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걸 SOS 그다음에 요걸 아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요건 이제 시그마죠. 시그마지만 그 발음이 S 발음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제 S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알파, 니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만은 발음이 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은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걸 때로는 이렇게 알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음 아은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OSEA은 SONCAS를 그대로 옮겼는데 여기는 이제 때로는 R을 쓰기도 하고 이거를 은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알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알파를 적용을 해줬는데 요거는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파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니가 이거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게 되면은 이오타라는 모음과 모음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 중간에 니를 집어넣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가 지금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C만 지금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간과 이제 이 어미를 매치를 시켰는데 자, 여기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 반드시 요게 다른 글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 크시로 바뀐다. 그래서 요 크시의 알파벳 이름은 이렇게 크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벳을 분석해 보면 카파라는 자음도 들어있고 시그마라는 자음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자음 글자죠. 그러니까 요 카파 시그마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서 요 크시로 바뀌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죠. 그래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는 것이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는데 여기도 크시가 된다. 자, 여기서 시그마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글자 끝에서 쓰이는 형태고 이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글자 끝이 아닌 곳, 그러니까 글자 시작이나 글자 중간, 단어 시작이나 단어 중간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것도 글자 끝, 그러니까 단어 끝, 단어 끝이 낫겠네요. 여기에 단어 끝. 이것도 단어 끝이 아닌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수 주격,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단수 주격의 모습이 이제 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제 단수 주격의 모습으로 삭스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수 주격의 모습을 봐갖고는 요 어간 끝, 어간의 끝 글자 카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수 주격의 모습으로는 모른다. 그러나 단수 소유격을 소개할 때, 사전에서 단수 소유격을 소개할 때는 항상 제일 앞에다가 어간의 끝 글자 함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미, 단수 소유격 어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 소유격 어미 OS를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단어가 어간의 끝 글자가 카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 주격을 봐서 모른다. 그러나 단수 소유격의 형태를 알게 되면은 그 어간의 끝 글자가 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간의 끝 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단수 주격의 모습을 봐갖고는 이렇게 어간의 끝 글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수 소유격을 알면은 그러나 어간의 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간의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리고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크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폐세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폐세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걸 이제 폐세음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폐세음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카파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된다. 요거를 폐세음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폐세음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폐세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차단됐다가 다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그게 폐세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폐세음에는 이렇게 9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세음 9개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은 피, 베타, 프이, 카파, 감마, 흐이, 타우, 델타, 세이타 해서 이 9개 글자인데, 요걸 그냥 발음을 해보면은 푸브, 푸, 크그, 흐, 트드, 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글자를 살펴보면은 요 세 글자는 순음성 폐세음입니다. 순음하면 입술 순자, 입술에서 폐쇄되었다가 공기가 폐쇄되었다가 나오는 소리다 해서 순음성 폐세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음을 해보면은 아래 윗입술이 딱 공기를 차단했다가 다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순음성 폐세음이다. 그래서 이런 게 시그마하고 만나면은 푸시가 된다. 자, 그리고 크그, 요게 이제 구개음성 폐세음이다. 그러니까 요 목구멍에 있는 구개에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했다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구개음성 폐세음하고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 크시가 된다. 그래서 카파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되죠. 카파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된다. 이게 이제 구개음성 폐세음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드스, 요거는 이제 치음성 폐세음이다. 그러니까 혀끝과
위이, 윗니, 혀과 윗니가 공기의 흐름을 차단했다가 내는 소리. 그래서 치음성 폐쇄음. 그래서 요것과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단 시그마만 남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런 글자가 시그마 앞에 오면은 요것들은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려 요 9개나 되는 글자, 9개나 되는 요 폐쇄음들이 시그마만 만났다 하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앞에 이런 글자가 오면 하여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9글자나 되는 많은 글자가 시그마 앞에만 왔다 하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이 폐쇄음 9글자가 시그마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걸 폐쇄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헬라어 그 알파벳 수가 24자죠. 그 중에서 자음이 17자, 그리고 그 자음 17자 중에서 폐쇄음, 폐쇄 자음이 무려 9자나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총 자음 개수 17개 절반을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이 9개의 수치가 헬라어 총 그 자음 개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이 시그마로 시작되는 요 어미 앞에 요 어미 앞에 요 어간의 끝글자 요 9개 중에 한 자가 오면은 이렇게 시그마가 만나게 되죠. 이렇게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법칙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표는 헬라어에서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문 현상들, 이 의문 현상들을 한 자리에 모두 이렇게 총 직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런 문법들을 이렇게 집결시켜 놓은 그런 도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강좌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사용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법칙은 지금 명사에 해당되는 법칙들이고, 그 다음에 요 세 개 박스는 나중에 동사할 때, 동사를 배울 때 사용되는 그런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살펴보고, 이제 명사에 관한 법칙은 요 두 개니까 요 나머지 하나를 더 살펴보면은, 자, 이 니나 타오나 니타오 이런 글자가 시그마 앞에 이런 글자가 온다. 그럼 이런 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앞에 이런 세 글자가 오면 사라지는데 이제 요게 한 번 더 여기 강조가 된 거죠. 시그마 앞에 타오가 오면 사라진다. 시그마 앞에 타오가 오면 사라지고 시그마만 남는다. 그러니까 요 법칙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죠. 어쨌든 시그마 앞에 이런 글자가 오면 사라진다. 그리고 시그마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아주 모든 변화의 그런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앞에 이런 글자들이 오면 사라진다. 자, 그러니까 다 시그마 얘기죠. 시그마 스토리인데 이제 요거 하나만 시그마 스토리가 아닌데, 요거 타우라는 글자, 요거는 타우라는 글자는 맨 끝에 오면은 독립심이 없어서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변화의 법칙에 있어서 요 두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고, 또 모든 변화가 철저하게 요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 자음으로 끝난 중성명사의 어간에다가 명사 어미를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난 중성명사 하면 이제 요 어미 세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줄로스, 이줄, 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타오가 맨 끝에 왔다. 타오가 맨 끝에 오면 사라지죠. 그래서 타오는 맨 끝에 오면 사라진다. 자, 이 타오는 시그마 앞에 와도 사라지죠. 그래서 이 타오는 시그마 앞에 와도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 단수 주격의 모습을 보면 오노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단수 주격이 소개되는데 오노마다. 이 모습 속에는 이 어간의 끝글자 타오가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 단수 소유격의 모습을 봐야 이제 어간의 끝글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수 소유격은 항상 그 맨 처음에 어간의 끝글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수 소유격의 어미죠. 단수 소유격의 어미 오스, 여기에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간의 끝글자, 어간이 어떻게 생겼나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 주격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어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단수 소유격을 보면 항상 이제 어간의 끝글자가 맨 처음에 소개되고 그 다음에 단수 소유격 어미가 소개되기 때문에 단수 소유격의 모습을 알아야 이 어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에 그 명사 어간에다가 이렇게 어미를 붙이는 작업, 이거를 이제 모두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그 어간에다가 이 어미를 갖다 붙일 때 그 작업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명사 어미도표, 이 명사 어미도표에 있는 이 어미 세트, 이런 어미 세트를 이 명사 어간지에 그대로 베껴 적었죠.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에 100%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간의 끝이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경우 이렇게 세 개의 예외 사항만 거기다 추가로 적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어미 도표를 알고 요 세 개의 추가적 예외사항 요거를 알고 있다면은 어떠한 형태의 명사 어미의 형태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외까지 적용된 그런 명사 어미 형태를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명사 어미 도표를 알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예외사항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명사 이런 경우도 이제 요 명사 어미 도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 적어 준 다음에 베껴 적은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예외사항을 그대로 추가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여기도 우리 어떤 형태의 어미 형태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 명사어미 도표를 안다는 것이 요거 익수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요 명사어미 도표와 함께 이 어간 끝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예외 법칙.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요 두 가지 예외 법칙. 이거를 익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과 이 명사어미 도표와 요 세 개 예외
2개 이외 해서 총 5개 이외의 법칙만 알면은 어떤 형태의 명사어미라도 다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명사를 이렇게 딱 보면 그거의 성수격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 단어의 뜻이 뭔지는 몰라도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단수 주격의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장 중에서 봤을 때 요거는 어간의 끝 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구나. 그럼 오미크론으로 끝났으면은 남성 아니면 중성이겠구나. 자,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끝났는데 시그마라는 어미를 쓰고 있다. 자, 오미크론으로 끝났는데 시그마를 쓰고 있다. 그럼 이건 남성 명사구나. 남성 단수 주격이네.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명사어간의 끝 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구나. 그러면은 오미크론으로 끝났으면은 남성 아니면 중성이네. 하고서 근데 어미를 윕실론 시그마를 썼네. 윕실론 시그마. 그러면은 요거는 남성이면서 복수 목적격이구나. 요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 쓰인 거구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다. 이오타가 이렇게 하기 돼 있다. 그러면 요건 역격으로 쓰였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모르지만은 요거 꼬리를 보니까 요거는 단수 역격이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오메가 뉘 이런 걸 보면은 요거는 복수 소유격이야 하고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요게 어간의 끝 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네. 오미크론으로 끝났으면은 이제 어간의 끝이 오미크론이면은 남성이든지 중성이지. 그런데 이스를 달았네 하면은 이제 요게 복수 역격, 남성 역격이든지 중성 역격 둘 중에 하나겠구나. 성은 어느 건지 몰라도 어쨌건 이건 역격으로 쓰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즉각 이게 익숙해질수록 더 빨리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다. 이 문장이 주어다. 이건 이 문장이 목적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이런 것을 즉각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어미도표와 요예상을 익히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헬라어 명사에 신약에 나오는 모든 명사를 파악하는데 이게 열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 명사어미도표 이거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명사어간에다가 이제 명사어미를 붙일 때 이 도표를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해왔죠. 또 우리가 형용사를 공부하게 되면 형용사에서도 이와 똑같은 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명사어미에서 명사자를 지우고 여기다 형용사어미 도표다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대명사를 공부할 때도 이와 똑같은 그런 도표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때도 이 명사어미에서 명사자를 지우고 대명사 어미도표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사를 공부할 때도 관사 어미도표다 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사, 우리가 동사 중에서 분사를 공부할 때 이 분사가 신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등장합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분사를 배울 때도 분사 어미도표다 해서 이 도표가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선 이 도표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는 곧 헬라어다 할 정도로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표는 이제 이 헬라어 강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적용되고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도표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사 어간과 명사 어미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명사 변화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격하면은 무엇무엇이 이렇게 되겠죠. 소유격은 무엇무엇의, 역격은 무엇무엇에게, 목적격은 무엇무엇을, 그 다음에 복수주격은 무엇무엇들이, 복수소유격은 무엇무엇들의, 그 다음에 복수역격은 무엇무엇들에게, 복수목적격은 무엇무엇들을, 이제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수 주격 뭐뭐시 또는 뭐뭐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보면 말씀이, 그 다음에 성경이, 여기는 시간이, 일이, 육신이,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 단수 소유격을 보면 뭐뭐의니까 말씀의, 성경의, 시간의, 일의, 육신의, 이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 역격으로 가보면은 뭐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들에게, 성경들에게, 시간들에게, 일들에게, 육신들에게, 이름들에게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목적격은 이제 뭐뭐들을, 말씀들을, 성경들을, 시간들을, 일들을, 육신들을, 이름들을 해서 이렇게 번역은 이제 요 원칙에 따라서, 요 격에 따라서, 요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라어 명사의 네 개의 격,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요 네 개의 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헬라어 명사에는 요 네 개의 격 외에 하나의 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혹격인데, 부를 호자에 격격극자. 그래서 부를 때 쓰는 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해서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격이 바로 혹격입니다. 그래서 이 혹격은 우리가 이미 배운 이 주격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혹격에서는 더 이상 크게 우리가 배울 그런 정보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혹격 단수하고 혹격 복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혹격 복수를 먼저 보면은, 혹격 복수는 우리가 이미 배운 주격 복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격 복수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혹격 단수에 있어서도 여성 단수 혹격은 우리가 이미 배운 주격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여성 단수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제 혹격 단수에서 남성 단수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요 단수 부분 여기하고 요 남성 단수 부분 여기, 요건 어간의 끝글자가 자음으로 끝난 거, 요건 어간의 끝글자가 모음 오미크론으로 끝난 거, 요 두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어간의 끝글자가 오미크론으로 끝났을 때 그 어간의 끝글자를 엡실론으로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바꿔주고 어미는 띄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남성 단수 주격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요 어간 끝글자 오미크론 요거를 엡실론으로 바꿔주고 이 어미를 쓰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로게 하면 말씀이요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형제라는 그런 단어인데, 요걸 보면 이게 오미크론으로 어간이 끝났죠. 어간 끝자가 오미크론인데, 요 오미크론을 엡실론으로만 바꿔줘라.
엡실론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미 요거는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델페 하면은 형제여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건 없다. 자, 이제 어간의 끝 글자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어간만 사용하고 어미를 사용하지 마라. 여기도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도 어미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 단수 혹격은 이렇게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어간 끝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어간만 사용하고 또 어간 끝이 오미크론으로 끝났으면 그 어간 끝을 엡실론으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간 끝이 자음으로 끝난 명사 파테이라는 명사 파테이르라는 명사가 있는데 요거의 어간은 이제 파테르입니다. 이 어간. 요게 어간인데 요 어간을 그냥 파테로 이렇게 쓰면은 아버지여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혹격으로. 그래서 혹격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많지 않다. 혹격 복수 문제가 우리가 배운 주격으로 그대로 쓰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또 단수에서도 여성 단수는 우리가 배운 주격을 쓰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 남성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남성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